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팩터픽션에서는 심슨 가족이 큰 뉴스 사건을 예측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조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상징적인 TV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우스꽝스럽게 예측했다는 내용입니다. 30년 넘게 심슨 가족은 유머와 풍자, 그리고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왔습니다. 이 쇼는 혁신적인 기술부터 주요 세계 사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모든 것을 예측했습니다. 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작가들이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심슨의 믿기지 않는 과거와 미래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체포를 다룬 1994년에 방영된 리사 대 말리부 스테이시 에피소드는 수십 년 후에도 놀랍게도 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바비 열풍을 암시했을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체포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전 미국 대통령은 공갈 관련 혐의로 기소된 후 당국에 자수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언론 보도와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스프링필드의 뉴스 앵커인 켄트 브록맨은 바비 인형의 지속적인 인기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브록맨은 대통령이 체포되었다는 거의 무시하는 짧은 언급으로 방송을 갑자기 마무리했습니다. 장면은 모호하지만 바비의 문화적 부활에 대한 유쾌하고 향수의 젖은 반응과 범죄 혐의로 고발된 정치인에 대한 심각하고 대립적인 반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합니다. 시즌 10의 NUDC 업한 에이스타워 에피소드는 1998년 11월 8일에 방영되었고, 이는 누군가가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전에 방송된 것입니다. 에피소드의 마지막에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인 20세기 폭스라는 간판이 나타납니다. 작가 리차드 아펠은 이 농담이 디즈니가 결국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의 20년 후인 2017년 12월 14일 디즈니는 21세기 폭스를 52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로 심슨 가족은 공식적으로 디즈니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프링필드의 캐릭터가 유명한 디즈니 창작물과 상호작용한 2021년 단편 디즈니 기념일을 기념하는 작품에서 유머러스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슨 가족이 디즈니의 상징적인 캐릭터 컬렉션에 합류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으면서도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화성 식민지화에 대한 유머와 기발한 예측으로 유명한 심슨 가족은 화성 식민지화가 주요 주제가 되기 전에 관심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마어지언 크라니켈즈라는 2015년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은 화성의 살 자원봉사자를 찾는 정부 프로그램을 발견합니다. 이는 화성에 인간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밝힌 스페이스X 창립자 일론 머스크의 실제 계획과 매우 유사합니다. 머스크의 회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민간 자금으로 화성 유인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슨 가족의 예측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작가가 수정구슬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시간 여행자가 되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든 기발한 스토리텔링의 산물이든 이 쇼가 오늘날에도 관객과 소통하며 인기 있고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 에피소드는 인간이 항상 알려진 것에 매료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심슨 가족은 또 어떤 예측을 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세계적인 종말. 허브 페이지즈는 심슨 에피소드 생가드, 이츠 둠스데이에서 화성이 바트와 리사에게 머리를 자르기로 결정했지만 대신 쇼핑몰의 멋진 미용실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합니다. 화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머는 그들을 미용실로 데려가지만 혼돈이 발생하자 상황이 크게 잘못되고
바트와 리사는 머리를 반쯤 삭발하며 당황하며 동급생들을 피하려 했습니다. 영화를 본 후 호머는 겁에 질려 휴거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지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믿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호머는 외면당합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날짜를 잘못 계산했음을 깨닫고 종말은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녕, 멍청한 지구여. 잠시 후 호머는 자신이 천국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약간의 협상 끝에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리기로 동의하십니다. 호머는 꿈처럼 보였던 곳에서 깨어납니다. 그건 모두 꿈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합니다. 모든 것이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팬들은 시간 여행과 묵시적인 주제를 혼합한 것이 올해의 예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종말 이후의 황무지로 변합니다. 호러 특집의 나무집은 선집 형식이 무섭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심슨의 가장 유명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여기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토리라인을 따르지 마세요. 매드맥스와 헝거 게임즈의 패러디에서 심슨은 에피소드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27분에서 원자력 발전소 재난 이후 지구가 폭력적이고 종말 이후의 황무지가 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코믹할 정도로 과장되었지만 이 에피소드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젊은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난이 발생한 원인은 번스 씨로 그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거부해 혼란을 초래합니다. 에피소드는 어두운 방향으로 전환되어 스프링필드가 광기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리서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커뮤니티를 이끌기 위해 리더로 나섰습니다. 어파컬리프스 외에도 심프선즈에서 혼돈이나 전쟁에 대한 다른 예측이 있었나요?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심프선즈는 이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1987년부터 짧은 시간 안에 호머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믿고 가족을 정원에 있는 집으로 만든 대피소로 급히 데려갑니다. 또 다른 예는 리서의 결혼식 에피소드에서 등장합니다. 으아라라. 안녕 아빠. 정말 멋져 보여요. 얘야. 고마워. 미래에는 리사의 영국인 약혼자 휴 파크필드가 호머와 바트와 함께 모의 선술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모는 휴가 영국인임을 인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영국을 어떻게 도왔는지 언급합니다. 휴는 영국이 제3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을 도왔으며 에모도 이에 동의한다고 대답합니다. 팬들은 이 장면을 현재의 세계 상황과 연결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슨 가족의 제3차 세계대전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쇼는 과거의 다른 사건들도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잠비 어파컬리프스가 등장하는 2009년 에피소드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20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바어트는 면역이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저구적 먹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슨 가족은 그를 안전한 지역으로 데려가 보호하려고 합니다. 널 안전지대로 데려가면 내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어. 이상하게도 스프링필드 사람들은 바어트를 먹으면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어트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오염시켜 인구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에피소드는 더욱 기괴해집니다. 이야기는 완전히 비현실적이지만 테마는 팬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겪었던 비슷한 두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좀비 대재앙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한 틱톡 사용자는 수년 동안 좀비에 대한 아이디어의 출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것이 결국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3년의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심슨 가족이 2025년에 좀비 대재앙을 예측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사건에 대비한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심슨 가족의 가장 잘 알려진 예측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즌 11의 바우트 투 더 퓨처 에피소드에서는 리서가 사장이 된 미래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저는 미국 최초의 이성애자 여성 대통령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에서 리사는 이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심각한 금융위기를 물려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에피소드가 방송될 당시 트럼프의 초기 공화당 후보 출마 시도에 대한 농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거 후 심슨 가족은 옳은 일이 즐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러한 예측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쇼의 프로듀서인 LG는 2024년이 이 시나리오가 처음 설정된 해와 동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성 미국 대통령 심슨 가족의 가장 놀라운 예측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에피소드 바우트 투 더 퓨처에서는 미국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3R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에피소드에서 리사는 미래의 대통령으로 등장하며 미래를 주제로 한 모든 에피소드 중 바우트 투 더 퓨처는 매우 정확하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측이 2016년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지만 카말라 해리스는 2020년 조 바이든과 함께 당선되어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심슨 가족은 또 무엇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현실화되었을까요? 당신은 궁지에 몰렸고 이제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트위터는 X가 되고 네드와 에드너의 블렌더 젠더 에피소드에서 스프링필드는 네드 플랜더즈와 에드너, 크레베펠이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드, 나도 당신이 원하는 만큼 될 거예요. 마지는 그들을 위해 늦은 결혼식 파티를 조직하고 바트는 에드나에게 집의 엄격한 규칙을 넘는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도록 라드와 타드에게 조언합니다. 에피소드 중에 호머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의 화면에 있는 앱 중 하나에는 X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의 X로 브랜드 변경과 유사한 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심슨의 또 다른 기이한 참조처럼 느껴집니다. 의도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쇼가 어떻게 소셜미디어 역사에 큰 변화를 암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사서로서의 로봇 리서즈 웨딩 에피소드는 시청자를 미래로 안내하며 몇 가지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사가 휴 파워필드라는 영국 상류층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점쟁이를 만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상상 속의 미래에는 도서관이 사람이 아닌 로봇에 의해 운영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미워하다가 갑자기 사랑하게 되었는데 저에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로봇입니다. 흥미롭게도 2016년에 에버리스트 위드 유니버서티의 학생들이 도서관 로봇용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책을 찾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장소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로봇의 이름도 휴로 지어졌습니다. 로봇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로봇 사서가 전 세계 도서관에서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동수정 에피소드 리서온 ICE에서 리서는 짐 클래스를 자신의 약한 과목으로 지적하는 새로운 학문적 경고 때문에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제가 들어본 적 있는 말을 넣어보세요.
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밖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마틴은 늘 그렇듯이 괴롭힘의 표적이 됩니다. 한 장면에서 학교 폭력배들은 장치를 사용하여 마틴을 때려잡아라라는 메모를 보냅니다. 그러나 장치는 메시지를 뒤섞어 마사를 잡아먹도록 변경합니다. 이 오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동 수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에피소드에 등장한 누턴 장치는 아이폰의 초기 버전입니다. 이것은 실제 기술을 예측하는 심슨 가족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심프선즈의 가장 놀라운 예측 중 하나는 2016년 에피소드 프렌즈즈 앤드 패밀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에마 번즈는 심프선즈 가족을 자신의 가상 가족으로 고용합니다. 에피소드 마지막에는 스프링필드 마을 전체가 동일한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로의 플래시 포워드가 있습니다. 투네운 루이즈, 에마 번즈와 심프선즈가 사용합니다. 올해 초 애플은 V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출시하여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비디오에서 비전 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이러한 장면은 심슨 가족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쇼에서 스프링필드의 사람들은 공중을 휘두르거나 기둥에 부딪히고 심지어 맨홀에 빠지는 장면을 통해 VR 헤드셋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색해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슨 가족의 2024년 예측은 이 기술의 부조리를 유머러스하게 지적합니다. 이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고객이 애플 비전 프로를 반품하기 시작하면서 이 특정 예측이 더욱 정확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크라이아닉스 프리징 심프선즈는 초기 시즌의 최고조에 달했지만 21세기에서 가장 강력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인 할러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리사, 맥이, 바트가 성장한 후 수십 년이 지나 가족을 시작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심슨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을 축하하기 위해 다시 모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피소드의 미래에서는 인간들이 생존을 위해 냉동 보존 기술을 사용하여 몸을 얼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기술은 에이브 심슨이 호머와 그의 손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과학자들이 아직 실제로 개발하지 않았지만 에피소드가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찾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마세요.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해요. 홀로그램 기술을 포함한 심슨은 35번째 시즌이 황금기 이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찬받은 에피소드에서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머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을 홀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여러 번 엿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술 회사와 과학자들이 홀로그램을 실험했지만 아직 심슨 가족의 캐릭터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홀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슨 가족이 홀로그램 기술을 보여주는 방식은 진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과 같은 유명한 SF 프랜차이즈를 유머러스하게 패러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바트가 이미 성인이 된 먼 미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미있는 농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시간 여행은 백투더퓨처, 터미네이터, 루퍼, 엣지 오브 투모로우와 같은 많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 중심 주제로 강렬한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슨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 몇 안 되는 에피소드 중 하나인 퓨처 드라마 에피소드에서 시간 여행에 대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러 타임라인과 대체 우주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재미있는 탐구입니다. 시간 여행 기술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지만 심슨 가족은 대체 현실과 평행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재미있게 탐험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다중 우주를 탐험하고 DC는 영화 플래시의 대체 현실의 버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넘어 항상 작동하는 냉동고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심슨이 예측하는 순간까지 기다려보세요. 사실 호머네가 당신 여자에게 반했어요. 남극 대륙의 영구 정착지입니다. 바트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재미있는 일로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남극 대륙으로 보내며 그를 처벌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사람들이 남극 대륙에 영구 정착지를 만들고 본토와 유사한 도시를 개발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실생활에서 남극 대륙에는 연구기지가 있지만 에피소드에 나오는 것처럼 발전하거나 사회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슨스 에피소드도 영화 더싱의 유머러스하게 고개를 끄덕임으로 인한 진지한 예측을 의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신 심슨 가족이 자주 언급하는 오래된 영화에 대한 장난스러운 오마주처럼 보이며 젊은 관객에게 이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봇이 대신합니다. 심슨스가 내놓은 또 다른 기술 관련 예측은 로봇에 관한 것입니다. 영양 혼돈 이론은 모든 로봇이 결국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보다 훨씬 어두워졌습니다. 이 예측은 가족이 디즈니랜드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1994년 에피소드 이치 앤드 스크래치 랜드에서 나왔습니다. 공원에는 처음에는 평화롭지만 결국 미쳐서 모두를 해치기 시작하는 가렵고 긁는 로봇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보다 더 발전하는 지점인 특이점 개념을 암시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계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인간을 위협으로 여기고 제거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새로운 합성 형태의 지능으로 대체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 많은 시청자들은 음악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소름 끼치는 에피소드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확실히 불안합니다. 뉴 키즈즈 온 더 블레치라는 제목의 이 에피소드는 2001년에 방영되었습니다. 줄거리는 바어트, 밀하우스, 넬선 및 렐프가 파워티팟이라는 새로운 보이밴드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밴드는 숨겨진 메시지로 아이들을 세뇌하기 위한 미 해군의 비밀 프로젝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히트곡은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폭탄을 떨어뜨려야 하는 거야. 역방향 철자 라인인 2반 ET 엔자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역방향으로 철자하면 해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농담으로 의도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날의 음악계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자동 튜닝 효과에 의존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주류 음악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래로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음악의 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생각을 자극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블랙홀. 이제 지구에 블랙홀이 나타난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블랙홀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심슨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작은 블랙홀이 형성되고 주위의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서 성장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어트는 블랙홀이 훨씬 더 커 보인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블랙홀은 너무 커져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사람과 물체를 다른 행성으로 보내 예개인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는 생각은 무섭습니다. 2025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블랙홀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근 지구에 더 가까운 블랙홀이 발견되면서 심슨의 이 에피소드는 정말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호버 자동차. 호버카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미래형 판타지 같지만
이제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심슨 가족은 호버카를 예측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호버카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에피소드에서 그중 하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며 바어트와 리서가 호버카를 타고 도시를 여행하며 주요 교통수단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지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 세계의 현재 기술 진보를 반영합니다. 2025년에는 호버카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일란 머스크는 한동안 비슷한 개념을 논의해왔습니다. 샘프선 스카이라는 회사는 이미 세계 최초의 호버카를 개발했으며 올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까? 당신은 이제 막 알아내려고 합니다. 아기 번역가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형제님, 동전 2개만 아끼실 수 있나요? 지리니어 호머의 이복형인 어브는 아기의 말을 번역할 수 있는 장치를 발명합니다. 오늘날 스위스 회사인 준드림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부모가 아기가 배고픈지, 피곤한지 또는 변화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발전은 부모가 아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머의 오랫동안 실종된 형인 허브가 시즌 215화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호머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고 부유하며 머리가 풍성합니다. 허브는 호머를 믿고 회사의 자동차를 디자인하게 되지만 이는 결국 큰 재앙이 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역시 험난한 출발을 보인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출시와 비슷합니다. 시즌 3의 시즌 피날레에서 데니 더비토의 목소리를 맡은 어브는 아기 번역기라고 부르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번역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복귀를 시도합니다. 자, 또 왔습니다. 내 아기 번역기. 오늘날 아기 번역기 앱을 검색하면 아기의 울음소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에 대한 리뷰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디어는 세상의 종말인 스프링필드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심슨 가족은 기술의 발전부터 정치적 상황까지 많은 미래를 예언했으며 세상의 종말까지도 예측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호머 심슨은 세상의 종말을 예측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별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용문은 요한계시록의 킹제임스 성경에서 따온 것으로 별들이 흔들리는 무화 과나무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마침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자 호머는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끝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는 세상이 끝난 후 뜻밖에도 천국으로 가게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세상이 아무 경고 없이 끝날 수 있고 예고 없이 완전히 놀라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올해에는 어떤 예측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매료시키나요? 아래 댓글 섹션을 통해 알려주세요.